아이 만들기를 위한 부모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TV 부하만입니다. 오늘 10월 1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첫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아주 긴급하게 속보가 떴죠.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었다고. 이 발표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 관련된 내용, 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분양가 상한제, 과연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일까? 입니다. 제가 발표문을 쭉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드디어 정부에서 이번 부동산 상승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저금리 유동성, 고분양가와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시장 기대 심리가 가중된 것이 이번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라고 파악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저금리와 유동성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장에 나타난 현상들은 일부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분양시장에서 줍줍을 한다거나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9억 이상 고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경쟁률이 수십 대 일, 많게는 1000대 1 이상 됐었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미 시장에는 많은 현금들이 뿌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원인들, 저금리와 유동성,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정부가 확인시켜 준 것이고요. 이러한 원인을 정부가 확인시켜 줌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이 유동성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신념이 확신이 서게 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발표에는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긴 했는데요. 첫 번째로 대출 규제 부분입니다. 그동안 주택 임대업자에게 하나여 규제가 됐었거든요. LTV. 근데 이제 주택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됐습니다. 또 요즘 법인 매매가 아주 유행이죠. 개인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에 참여하신 플레이어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 법인에 대하여도 LTV 40% 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법인의 대출 규제, 법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회해서 대출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법인 걱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장 전체 파이에서 법인 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특히 최근 들어서는 투자자들이 지금 매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과연 이런 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대출 규제에서 두 번째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축소하겠다라는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가주택,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주택을 얘기합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그동안에는 전세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즉, 9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6억 끼고 갭 4억을 투자한 다음에 자신은 다른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월세로 살면서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음, 물론 전세 이율이 워낙 싸기 때문에 월세 부담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음, 월세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선다라고 한다면 굳이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살면서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지금 현상입니다.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있는데 기존의 전세 대출 보증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증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정말 이 부동산을 잡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 연장을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 해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대출 규제 자체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 상당한 기대감을 많이 갖게 했던 부분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인데요. 저도 좀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 8월 달의 내용과 크게 달라질 부분이 있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확인한 거는 오늘 자꾸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이 발표에. 지금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 시장 상황이라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 즉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경우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핀셋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가열지구, 투기 지역, 이런 식으로 서울, 구 이런 식으로 지금 큰 단위로 지정이 됐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는 서초구, 강남구 이런 지정도 지정이지만 서초구 내에서도 서초동은 지정이 되고 방배동은 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주 조그마한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즉 동별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죠. 즉 분양가 상한제가 아주 대규모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제도가 도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에 또 발표된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또 계속 반복되죠.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어떤 생각 드시나요? 시장 상황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한 두세 번 읽었는데 안 한다는 말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분양가 상한제도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게 된다면 핀셋으로 즉 핀셋 지정을 추진할 거야. 한다는 말 같으신가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부정적입니다. 네. 자, 분양가 상한제 또 핵심적인 부분인데 오늘 이 발표 내용을 보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이후에 즉 10월달 이번 달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10월 15일 날 이번 달 15일에 시행령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의 경우에는 내년 4월이죠. 내년 4월 1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려면 재건축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려면 철거가 다 이루어지고 멸실이 된 상태여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단지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이겠죠. 원베일리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뒤로 가다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죠.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더라도, 즉 둔촌주공이나 원베일리가 상한제 적용 제외 시에도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한다. 지금도 고분양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주택도 뭐 허구에서 보증 안 해주면, 그 가격에 비싸다고 보증 안 해주면 고분양가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 안 하나 고분양가는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상한제 적용을 피하더라도 어, 조합원들이 원하는, 조합원들의 그 수준과 그 기대에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는 받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문에서 이번 부동산 상승장의 원인을 유동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죠. 하지만 유동성 대출 규제를 통해서 유동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있지만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거든요. LTV 40%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는 올 하반기부터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나 토지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진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추진 중인 GTX나 여러 가지 철도 사업들 관련된 SOC 사업에 대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만약에 부동산으로 다시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상승을 부추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신축 단지 위주로 엄청나게 지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쿨다운, 시장을 쿨다운 시키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 할 거야, 할 거야. 흔히 얘기하는 뻥일 수도 있고 겁죽일 수도 있고요.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표문에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시하겠다는 말, 시장 상황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 말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겠다. 올해 지금 2019년 10월이죠. 6개월 유예한다면 2020년 4월입니다. 교묘하게, 의도적이진 않겠지만 교묘하게 내년 총선 일정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을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분양가 상한제 발표되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어차피 시장은 이미 다 기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발표된 내용이 시장 상황에 크게 흔들 만한 내용은 없었다. 되려 분양가 상한제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 해서 투자 심리를 더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첫 방송이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멘트를 하는 것이 어색하긴 합니다. 부자 아이를 만들기 위한 부모의 노력,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좋았고 앞으로 방송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